자,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저희가 앞서서 잠깐 힌트를 들어봤는데 궁금했던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두 종목, 그리고 추천주도 실적이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대장주입니다. 바로 APR입니다. APR이 실제로 시총으로 따져서도 이제 대장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분기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은 제가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견조하죠. 네, 엄청 좋아졌어요. 3분기 매출이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은 3분기가 원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상을 다 깼습니다. 매출이 3,800억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10억으로 무려 전년보다 234% 급증했습니다. 와, 놀랍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과 일본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까지 골고루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7월 이제 프라임데이가 있는데 프라임데이 때 매출이 껑충 뛰면서 매출이 좋아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타 같은 경우는 1,400개 매장이 있으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도 개설돼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반사를 받습니다. 6월 달에 초도 물량으로 30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됐고요. 9월 초에 이미 리오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가 빵빵 터질 때마다 그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꾸준하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 아마존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입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Q10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9월에 이제 메가와리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는 한 3,000개를 금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매장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를 보면은 유럽과 동남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접 진출한 게 아니고 B2B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당 몇 년 한 800억 정도 매출이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곳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지금 동남아까지 매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콘돔 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가도 보면은 다른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APR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조금 쉴 법도 한데 APR을 쉬지 않고 갑니다.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바로 아이폰이랑 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예상치를 보니까 매출이 2,729억으로 전년보다 한 1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36억으로 무려 48%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별 추이를 보고 있는데 매출이 이제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OPM 같은 경우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소 리포트나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입니다.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메모리 패키지 기판, 비메모리 기판, 그다음에 MLB 서버향 기판까지 그 네트워크향 기판까지 골고루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년 1, 4분기 때까지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고객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FC CSP가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 스마트폰이나 플립칩이라고 그러죠. 플립칩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FC CSP가 전방위 어플리케이션 증가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용 FC BGA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장비향인
MLB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 2, 4분기까지 고객들이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인 상태에서 지금 3분기부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AI 가속기하고 800GW양 네트워크양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MLB만 무려 2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덕전자는 성장 가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긴 방망이로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대덕전자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저희가 며칠 전에 편입했던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리뷰할 거리가 있습니까? 네, 한솔테크닉스는 지금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익은 지금 한 2%, 3%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회사에 이제 3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2022년 인수했던 한솔 아이원즈 같은 경우는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금년에 5월 달에 SI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실리콘을 재생을 해서 회수를 해서 재생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반도체와 또 그리고 태양광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 오리온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이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선박과 이제 로봇 관련된 전장을 만드는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의 컨트롤러의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세우고 있는데 옆으로 세울 때 마이너스 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도 좋고 중장기에도 참 좋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초가에 볼만한 기업은 뭔지 또 알려주실 차례인데요. 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언제 추천드릴까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전에 7월 달에 추천드리고 거의 뭐 한 500% 가까이 수익을 냈다가 비중을 좀 줄여드렸는데요. 다시 공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방산 갈 때가 됐죠? 조선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략했을 때도 세진이냐 그죠? HJ냐 고민했는데 네. HJ 다시 나왔습니다. 유증 이슈로 어제는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에 500% 이상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비중을 좀 줄여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원래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특히나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대금을 마련했는데 600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외국인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근데 600만 주 중에 한 300만 주 가량을 사자마자 블록딜 하자마자 굉장히 수익이 좋기 때문에 약간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한 350만 주, 370만 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유증 대금이 원래는 2천억이었는데요. 이 그 유상증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2,910원으로 지금 그 대주주가 원래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가 들어가는데 2천억에서 100억이 올라서 2,100억으로 올랐고요. 현재 오늘 어제 종가로 28,000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들어가는 대주주보다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사시는 겁니다. 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호재가 있었죠. 23일입니다. 부산의 영도 조선소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특히 이제 MSRA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군의 MRO를 수주를 하려면 MSRA를 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원으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이제 미 해군의 해상체계 사령부인데 부 대대장부터 관련 인사 7명이 직접 참여를 했고 이때 확인했던 게 함정 건조 시설, 보안 설비, 그리고 최신의 경비함 등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때 살펴보고 난 다음에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고 퍼펙트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와, 깜짝 놀랐죠? 당연히 사실 이제 그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4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됐던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벌써 만들어진 게 8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있죠. 거기다가 보통 이제 MSRA가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 현장 시설을 다 마쳤기 때문에
11월 달 안으로 MSRA가 지원이 되고 어제도 이제 주가가 조선업종이 급등이 나왔던 게 두 가지 이슈 있었죠. 호주의 LNG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HD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MRO를 수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달부터 여러분 MSRA가 체결돼서 MRO가 진행이 되면 11월 달에 사겠습니까? 아니죠. 10월 달에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3분기에 다 끝났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쪽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레그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늦게 잡히는데 조선과 방산은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때도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추석 오늘 내일 끝나고 하는 추석입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할 때 사면 늦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이미 10개의 국내 기업의 MOU를 체결해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시초가에 동작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HJ중공업 차익 실현한 부분들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넘어서게 저희 고대해 보고요. 자, 오늘 아침 8시 그리고 오후 3시 30분 두 번 볼 수 있는 럭키데이입니까? 네,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선일 검색하셔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바로 MBN 골드에서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3시 30분에는 MBN 골드와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핫할 땐 또 조선의 대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서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